1. 억눌린 삶. 이지은. 또 접시 깨먹었어? 그래서 당신은 평생 바닥이라니까. 시어머니 박경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지은은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다. 결혼 8년차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다. 여보, 출근 준비됐어요? 남편 김도현은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다. 밥은 차려놨겠지? 어머니 약은? 네, 다 준비했어요. 지은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남편 출근 준비를 하고 오전 10시가 되면 동네 작은 카페로 출근한다. 월급 180만 원. 그나마 시어머니는 그 푼돈 벌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냐며 핀잔을 준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는 친구 며느리 같았으면. 박경숙은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도 거들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지은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도 편하게 살았을 텐데. 지은의 손이 멈췄다. 가슴 속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사실 지은에게도 꿈이 있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바리스타 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라테 아트, 로스팅, 블렌딩. 커피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언젠가 내 카페를 열 거야.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외치던 그때의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커피 장사가 뭐냐, 집안이나 잘 돌봐라며 교육비 지원을 반대했고, 남편은 돈도 안 되는 거 배워서 뭐하게라며 비웃었다. 결국 지은은 꿈을 접었다. 지금 일하는 카페는 그저 생활비를 버는 공간일 뿐, 배움도 성장도 없는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퇴근길 지은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몰랐다. 이 끝없는 터널 속에 작은 빛이 곧 찾아올 거란 것을. 잊고 있던 불씨. 지은아, 이 집은 맞지?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드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정혜준 선배님? 맞아. 이게 몇 년 만이야? 여기서 뭐해? 대학 시절 바리스타 동아리 선배였던 정혜준. 함께 대회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던 그 시절이 아득하게 떠올랐다. 저는 그냥 이 근처 카페에서 일해요. 아직도 커피 하는구나. 너 그때 실력 정말 대단했잖아. 라테아트 전국대회 은상 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아니에요, 그냥 생계형 바리스타예요. 배우는 건 없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혜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뭔 소리야? 너 그때 로스팅 감각이랑 블렌딩 센스가 얼마나 좋았는데. 나도 내가 독립할 줄 알았지. 순간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잊고 살았던 과거,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던 그 시절.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운 좋게 카페 브랜드 하나 키웠어. 헤이븐 커피 혹시 들어봤어? 지금 전국에 25개 매장이야. 지은은 깜짝 놀랐다. 헤이븐 커피는 최근 급성장하는 프리미엄 카페 브랜드였다. 대단하시네요. 아니야, 지은아. 너도 할 수 있어. 아니, 너는 진작 했어야 했어. 혜주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서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시작해. 정부 지원금이랑 교육, 멘토링 다 제공되고 6개월 과정인데 수료하면 자기 브랜드 론칭까지 도와줘. 너 같은 사람 딱 좋아. 저는 어려워요. 무슨 사정? 혹시? 혜주는 지은의 초라한 모습과 지친 눈빛을 읽었다. 지은아, 내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대학 때 너 말했잖아. 내 카페를 꼭 열겠다고. 그게 뭐가 됐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짓밟았던 그 꿈. 너무 오래 묻어두어서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열망이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한 번만 생각해봐. 이건 기회야. 명함을 쥔 지은의 손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계속 명함을 들여다봤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3. 새로운 무대. 이혼 합의서예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도영과 박경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내가 감히.
저 창업 프로그램 참여하기로 했어요. 6개월간 교육받고 제 카페 차릴 거예요. 미쳤구나.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창업이야. 180만 원도 겨우 버는 주제에. 박경숙이 소리쳤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인생 살겠어요. 짐을 싸서 나오던 날 도연이 비웃었다. 1년 안에 쪽박 차고 돌아올 거야. 그때는 받아주지도 않을 거니까. 3년 후. 지은 대표님 투자자 미팅 준비 완료됐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프레젠테이션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지은은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도 월급 180만 원 받는 바리스타도 아니었다. 이즈 커피 컴퍼니 운영이사. 직원 15명, 연매출 12억 원 규모의 성장하는 커피 브랜드를 이끄는 리더였다. 첫 6개월은 지옥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로스팅을 배우고 밤 11시까지 경영학 강의를 들었다. 손가락이 화상을 입고 눈물 흘린 날도 많았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재능이 있었다. 그녀가 개발한 계절 시그니처 블렌드는 프로그램 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수료 후 바로 투자 제안을 받았다. 지은 씨 블렌딩 감각이 정말 예술이에요. 우리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첫 매장을 열었을 때 혜준 선배가 축하 화환을 보내며 말했다. 봐, 내가 뭘 했어?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제 지은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다. 지역 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기술을 무료로 가르치고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 대표님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대표님은 저희 롤모델이세요.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어느 날 지은은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좁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대표님, 내일 협력업체 미팅 있으세요?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온대요. 알겠어요. 자료 준비해 주세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당당했다. 누구와 만나도 주눅 들지 않는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몰랐다. 내일의 미팅이 얼마나 극적인 재회가 될지. 4. 운명의 재회. 안녕하세요. 이즈 커피 컴퍼니 이지은 대표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은 순간 멈칫했다. 상대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 김도현이었다. 지은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명함에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본사 유통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김 팀장님. 편하게 비즈니스로 진행하시죠. 지은은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저 지은이가? 아니, 이 대표님이 우리 협력업체? 네. 저희가 개발한 프리미엄 원두 블렌드를 기사 프랜차이즈 300개 매장에 납품하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진행됐지만 도연은 계속 딴청을 피웠다. 그런데 이 블렌드 뭔가 낯익은데요? 지은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러실 겁니다. 이게 제가 7년 전 개발했던 봄날의 조화 레시피를 더 발전시킨 거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도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7년 전 지은이 집에서 몰래 연구하던 레시피. 도연은 그걸 몰래 촬영해서 자기 회사 신제품 공모전에 제출했고 그 공로로 팀장까지 승진했던 것이다. 그건 증거 다 있습니다. 제 연구 노트, 타임스탬프 찍힌 사진들. 필요하시면 법무팀 통해서 보내드릴까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도연의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팀장님, 이게 무슨 레시피 표절이요? 미팅이 끝나고 복도에서 도연이 지은을 붙잡았다. 지은아, 제발. 이거 조용히 넘어가 줄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어머니 압박도 있었고. 압박? 그게 변명이 돼요? 당신은 제 꿈을 짓밟고 제 아이디어로 승진했잖아요. 제발. 내가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면 우린 끝이야. 재계약도 물 건너가고.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비즈니스맨이니까요. 계약은 진행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뭔데? 이번 계약서의 원 개발자 이지은의 레시피 기반이라고 명시하세요. 그리고 과거 무단 도용건에 대한 사과문을 사내에 공지하세요. 도연은 무너져 내렸다. 승진의 비밀이 폭로되면 그는 회사에서 입지를 잃을 뻔했다. 그날 저녁 박경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내가 도연이를 이렇게 만들 거야? 어머니 좀 생각해. 어머님 3년 전에 전화번호 바꿨어요. 어떻게 알고 거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네에서 우리가 무슨 소리 듣는 줄 알아? 며느리한테 쫓겨난 집이라고. 그건 어머님이 감당하실 몫이죠. 저도 제 인생 사는 거예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었다. 공허한 복수 새로운 시작. 이지은 대표 표절 사과문 파문으로 김도연 팀장 좌천됐답니다. 직원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결국 지방 영업소로 발령났고 회사 내에서 레시피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이거 SNS에서 난리예요. 직원이 보여준 화면에는 박경숙의 사진이 떠 있었다.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쫓겨난 장면이었다. 김 팀장 어머니 맞죠? 며느리 괴롭히고 쫓아낸 분? 맞아요. 이제 며느리가 대박 났는데 자기는 동네에서 왕따래요. 인과응보네요 정말. 댓글은 수천 개였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상했다. 복수에 성공했는데 기쁘지 않았다. 도연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박경숙이 망신당하는 걸 들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카페에 남았다. 조용한 공간에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6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저기, 혹시 창업 상담 여기서 하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영업시간이. 죄송해요. 낮에는 남편 눈치 때문에 못 와서요. 저도 뭔가 시작하고 싶어서요. 여성의 눈빛에서 예전의 자신이 보였다. 억눌리고 무시당하고 꿈조차 꾸지 못했던 그 모습.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2시간 동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여성은 30년간 가정주부로만 살았지만 손뜨개에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무슨 장사냐며 비웃었다. 제가 딱 선생님 같았어요.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시어머니의 핍박, 남편의 무시, 그리고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한 이야기를. 그런데요 선생님, 복수하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속이 시원하셨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복수는 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였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하셔야 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그날 밤 지은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복수에 집착하는 대신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희망을 나누기로. 다음 날 지은은 50 여성 창업 아카데미를 기획했다. 나이와 성별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꺼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대표님, 이거 수익성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혜준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아, 저녁 한번 어때? 할 얘기가 있어. 카페 테라스에서 혜준은 진지하게 말했다. 너 정말 멋있게 살고 있더라. 복수도 성공했고. 근데 선배, 이상한 게 복수해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진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걸 할 때 오는 거니까. 혜준은 미소 지었다. 그래서 말인데, 나랑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해볼래? 소외된 사람들 위한 카페 사회적 기업.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복수의 달콤함은 순간이지만 진짜 행복은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온다는 것을. 인생은 복수가 아니라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길 바랍니다.